조계사 유혈 충돌 현장에 난데없이 나타난 양복 차림의 건장한 청년들. 총무원의 핵심 조직인 규정부의 최고 책임자가 이들 폭력배를 돈을 주고 동원할 것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폭력배를 동원한 총무원 측과 자금을 제공한 불국사 측은 총무원장을 추종하는 승려 도를 행동대원으로 내세웠습니다. 반갑습니다. 명진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평화의 길 회원 여러분, 저희가 진우 스님 모시고 자승처사 기가방송 그동안 2번 진행했죠. 네. 예, 한 번은 정식으로 했고 한 번은 외전편. 예. 왜 진우 스님은 자승과 싸우는가를 주제로 방송을 했는데, 첫 번째 방송이 은처편이었습니다. 예, 부름. 예, 부름에 대한 부분이었고,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이 불살생계, 예. 사바라이 중에서 예. 핵심 중에 하나인 불살생계에 대해서 다루는데, 이건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폭력 문제죠. 예, 맞습니다. 문제. 물론 이제 살인 사건도 예. 있었고요. 그리고 살인 사건에 버금가는 이제 그 폭행 사태, 조폭의 동원과 그리고 이제 승려들의 진짜 있어서는 안 되는 예. 폭행 사태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이 폭력 문제를 저희가 자승처사 기가방송에서 두 번째 주제로 잡은 큰 이유가 있습니까, 스님? 예, 살생에 대한 부분. 예. 이잖아요. 종교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살생에 대한 부분이고, 그것이 또 물리적으로 충돌을 해서 예. 그 서로에게 칼부림을 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진짜 뭐 거의 불을 지르다시피 하는 그런 사리를 가지고 이권을 위해서 예. 폭력배들을 동원하고 승려들을 동원했던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 편은 불살생계로 예. 폭행죄 예. 내지는 살인 미수죄를 이렇게 다루려고 합니다. 예, 어쨌든 이게 뭐 저희가 다루다 보니까 이것이 조계종 종단 역사의 전부는 아닌 일부이지만은 어쨌든 조계종 폭력의 역사를 두 번째 다루고 있는데요. 어떤 형태로 이제 그간의 조계종 내에서의 폭력 문제가 계속 이어져 왔는가를 짚어보면서 이야기를 좀 풀어 나가 볼까 합니다. 예. 그 중에서 자승파의 연원, 자승파의 연원에 대해서 예. 경식이파라고 부를까 하다가 경식이파가 좀 입에도 붙기는 하죠. 경식이파가 조금 이제 이미지가 괜찮은데요. 예. 예. 입에도 착착 붙고. 예. 그런데 이제 그 실질적으로 이야기는 조금 더 윗대부터 짚어줘야 되겠다 싶습니다. 근데 이 조계종 폭력의 역사라고 얘기하면은 사실 저희들 기억 속에는 아주 오래전 뭐 비구 대처 싸움부터 시작을 해서 폭력이라는 것이 쭉 진행되어 하고 이렇게 흘러왔는데 거기까지 이제 올라가는 건 아니고, 그죠? 거칠게 다루자면 예, 조계종의 역사와 함께 폭력의 역사도, 물리적인 폭력의 역사도 같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1960년대에는 이제 비구 대처 싸움에 그렇죠. 의한 이제 그 폭력들이 난무했었고, 그 뒤로 70년대는 비구 대처 싸움에 의해서 이제 그 정당성과 전체적인 전국의 사찰의 운영권들을 가지고 온 조계종 내에서의 그 정종과 총무원장과의 또 다툼이 또 있었습니다. 내부의 권력 다툼이 있었다는 거죠. 70년대. 그러다 보니까 뭐 종정실을 뭐 승려들이 직접 그 들어가서 폭행 행위를 한 적도 있고, 그것들이 또 기사에 너무나도 창피하게 이제 나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80년대는 그렇게 이제 지나서 80년대는 종종과 총무원장의 권력 다툼에서 이제는 80년대 중반부터는 총무원장과 종의 의장의 이제 권력 다툼으로 이제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일단 기본적으로 다룰 조계종 폭력의 흑역사다라고 이렇게 규정할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이제 자승과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제 다룬다라고 했을 때 예, 예. 뭐 언제부터 이 이야기 좀 풀어나가실 예정입니까? 첫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83년도 83년도 6월 3일 날 있었던 신흥사 승려 살인 사건입니다. 아 신흥사 승려 살인 사건 예. 이때 무슨 살인 사건이요? 예. 오, 예. 신흥사 주지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고 네. 이제 문제가 발생됐던 건데요. 내막을 보면 그때 당시에 총무원장이었던 진경 스님, 황진경 스님과 아 예. 이제 종회의장이었던 서의원 간의 이제 알력 다툼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아, 총무원장과 종회의장의 알력 다툼. 예. 83년도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신흥사에서 승려 살인 사건. 예. 뭐 일반인의 시각으로 본다라면 굉장히 이제 믿기지가 않는 그런 이제 폭력 사태가 터졌는데 이런 폭력 사태가 터진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요? 돈이죠, 돈. 아, 돈 문제. 아까 근데 신흥사가 뭐 이런 이제 이권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큰 뭐가 있습니까? 80년대를 기억해 보시면 예. 금방 아시겠지만 80년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간다고 하고 그리고 그땐 다시 아직까지 그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을 때잖아요. 그렇죠. 예. 여행을 간다고 하면은 빠지지 않는 곳이 두 곳이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경주 불국사를 갔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설악산, 신흥사 여기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예. 찾았던 곳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설악산 신흥사와 낙산사 그리고 예. 경주의 불국사와 석굴암이 그때 당시에 가장 큰 이제 조계종의 수익이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예. 80년대에 보고된 걸로만 83년도에 보고된 걸로만 설악산 신흥사의 1년 수익이 한 1억 2천 정도였다고 하니까 아, 보고된 걸로만 보고되지 않은 것까지 생각을 한다라면 그보다 몇 배는 더 많겠네요, 그죠? 예. 그리고 낙산사가 신흥사에 맞서다 보니까 예. 신흥사 주지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이권을 챙길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황진경 스님이란 분이 총무원장이었는데 네. 황진경 스님이 그때 당시에 총무원 규정부장을 하던 해법 스님을 이렇게 그 주지로 발령을 하게 됩니다. 아, 그 당시 주지 발령권은 총무원장이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 예. 아, 예, 그래서 해법 스님이 그 신흥사 주지를 끊어가지고 8월 6일 날, 6월 8일 날, 예. 6월 8일 날 그 신흥사를 들어가다가 예. 기사에 의하면 예. 기사의 표현을 그냥 읊어드립니다. 칼침 세례를 맞습니다. 아, 해법 스님이 예, 해법 스님이. 주지 임명권을 끊고 들어가던 해법 스님이 직접 칼을 예. 맞은 거예요. 신흥사에 거주하고 있던 예. 스님들이 20여 명이서 예. 그 입구에서 아. 신흥사를 접수하러 온 예. 해법 스님 일행 한 15명을 집단으로 이제 칼침을 놔버린 거네요. 예, 아. 기사 그러면- 표현에 의하면 칼침 예. 세례. 그러면은 기존의 신흥사의 주지 그리고 신흥사를 장악하고 있던 곳은 그 당연히- 진경 스님이 이렇게 발령한 해법 스님하고는 반대파였던 예예. 거네요. 그리고 그 반대파는 어느 쪽입니까? 그때 종회의장이었던 서의원 아. 쪽하고 조금 이렇게 연관이 있었던 것 그러면은 같아요. 예. 총무원장하고 종회의장이 서로 알력 대립을 예.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네요. 예. 그런 대립 상황에서 그 이제 한 사람이 죽습니다. 거기서 이제 예. 그 해법 스님 쪽 사람들이 예. 이제 칼침을 맞아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 예. 쪽에서 칼침을 맞아서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숨지게 된. 예. 그런 그래서 사건이네요. 온 국민들이 이제 그 보도를 보고 예. 살인 사건까지 나는 이 스님들의 싸움, 이제 그쪽 표현으로는 중들의 싸움을 보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때의 비상종단 운영회의라는 것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원체 참여문도 이 쓰고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이다 보니까 그래서 진경 스님이 사퇴를 하게 되는 상황도 예. 되죠. 그래서 신흥사 주지 재산권이 예. 신흥사를 운영할 수 있는 그 권한이 2년 동안 속초시장에게 부여가 돼요. 속초 시장에게. 예. 그러니까 예. 참 너무나 창피한 일이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속초시장이 2년 동안 그 재산 관리를 하다가 86년도 1월 달에 그게 예. 이제 조금 정리가 됩니다. 예. 그러면서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 속초시에서 2년간 사고 사찰이기 때문에 예. 이제 지자체에서 관리를 관리를 했는데 하다가 86년도에 이제 예. 새로 이 86년? 관리권이 넘어가니까 예. 또 새로운 주지가 임명이 되겠네요. 예. 그 주지가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누구였나요? 서의원의 예. 밑에서 일을 하고 있던 서정대 스님. 아, 정대 스님이면은 그 한참 뒤에 뭐 총무원장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어. 자승의 은사인 아, 그래요? 정대 스님이 신흥사 주지로 가고 예. 그 진경 스님에 의해서 네. 주지로 발령을 받았던 예. 그리고 칼침 세례를 받았던 예. 해법 스님이 예. 용주사 주지로 자리를 바꿉니다. 아, 그러면 일정 정대 스님과. 정도 뭐 타협이 이루어진 거네요. 그런 거죠.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서정대 스님이 예. 이제 신흥사의 의원 스님의 지분으로 들어가게 된. 그러면은 제가 조금 의아스럽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어쨌든 정대 스님은 서희연 스님의 뭐 이렇게 그쪽 라인에 예. 있는 사람이고 예. 그 다음에 해법 스님은 이제 총무원장이었던 진경 스님의 라인에 있는 사람인데 예. 이 신흥사를 둘러싸고 이런 이제 폭력 사태, 살인 사건까지 이제 벌어졌는데 예. 그럼 이 살인 사건의 배후에 이 문제의 어떤 핵심에 조계종의 최상부에 있는 예. 총무원장이나 종회의장이나 예, 예. 이런 사람들이 직접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아주 긴밀하게 예. 어떤 면에서는 그 폭행 사건을 예. 폭력 사태를 사주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그렇죠. 농후한 거죠. 예. 왜냐하면 발령장을 임명장을 끊어줬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라 총무원의 규정 부장이었으니까. 그러면은 그 당시만 해도 조금 이제 이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그 이권이 좀 달려 있는 큰절 예. 같은 경우에 주지 임명을 둘러싸고 몰아내려는 쪽과 예. 지키려는 쪽에 폭력 사태가 빈번했죠. 빈번하게 예. 일어났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조금 더 지나가서 그리고 예. 86년도에 6월 달에인가 이제 서의원 스님이 총무원장이 됩니다. 아, 이제 종회의장에서 예, 예. 총무원장이 되는 거네요. 예, 예. 예. 종회의장에서 총무원장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아는 서정대 스님의 상자인 예. 자승이 총무원의 교무국장으로 갔다가 아. 그리고 규정국장으로 이제 발령을 그러면은 서희연 스님 예. 종회의장을 했던 그리고 뒤에 총무원장을 했던 서희연 스님 있고 그 서희연 스님 밑에 상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상자급으로 예, 상자급으로 정대 스님 있고 다시 정대 스님의 상자급은 아니지만 아, 런닝메이트 예, 정도였죠. 예, 그런데 예. 이제 조금 이제 조금, 후발주자라고 조금, 해야 되나요? 예. 그리고 이 정대 스님의 상자 중에 이제 자승이 자승이. 있었던 거죠. 그럼 그래서 이렇게 저는 서희연부터 이렇게 정대 스님, 예. 자승 이렇게 다 이어지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서의원 체제가 시작되자마자 자승이 예. 규정국장으로 간 걸로 봐서는 아마도 그 전부터 자승의 본인의 고백도 있지만 절뺏기를 하러 다닐 때 자승이 어깨로 예. 물리력 행사하는 곳에 등장을 했었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기도 하죠. 아, 그러면은 사실은 이 83년도 신흥사 살인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뭐 절뺏기의 어떤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폭력 사태 이게 제가 이제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게 이게 과연 스님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정도였을까 아니면은 이 스님들에 의해서 동원된 사찰 박해 폭력배들도 같이 개입을 해서 치고받고 하는 그런 사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신흥사 사건에도 예. 폭력배들이 동원됐을 거다라는 의심은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데 명시적으로 기사로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명시적으로 조직 폭력배가 동원된 사태가 88년도에 88년도? 발생을 합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봉은사 폭행 봉은사 폭행 사건. 예. 이 사태에도 누가 개입했
개입이 됐을 것 같아요. 뭐 이런 흐름으로 쭉 본다라면은 또 그때 뭐 당시에 총무원장이 서희연 스님,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정대 스님, 자승 이렇게 이어지는 이 서씨 집안의 라인이 예예. 그때 개입되지 이제 않았나 싶은데요. 예. 그때 봉은사 주지가 미룬 스님이었는데 예. 미룬 스님이 이제 임기가 거의 좀 다 돼가고 있을 때였는데 갑자기 이제 그 서의원 쪽에서 예. 대운 스님이라는 스님을 이렇게 예. 주지 임명을 해요. 직관 또, 스님 상자 중에. 예, 또 새로운 주지 이제 임명장을 끊어준 거네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대운 스님이 밀고 들어갔다가 이제 쫓겨납니다. 그런데 또 한 번 한 사람을 동원해서 예. 한 사람을 지목을 해서 서희연 스님이 그 주지 임명장을 또 끊어줘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중앙승가대 사무총장을 하고 있던 성문 스님입니다. 아, 그럼 첫 번째 끊어준 스님은 직관 밀고 스님 들어갔는데 상대, 쫓겨났고. 쫓겨났고 예, 예. 저를 장악을 못했고, 예, 예. 그러니까 두 번째로 다시 이제 봉은사 주지를 끊어서 예, 보냈다는 예. 거죠. 예. 그 봉은사 사태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예. 전국구 조폭이 동원됐어요. 아, 그래요. 그것도 예. 300명 가량. 중앙 승가대생 150명. 예. 그리고 대구 지역 예. 조폭 그리고 강남 영동 호텔 근처에서 활동하던 에스파. 에스파라고 하는 전남 지역 조폭들이 대거 동원이 됩니다. 전국구 조폭들이 어쨌든 이 봉은사 예. 주지 절뺏기 싸움에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88년 6월 23일 날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예. 의 사건인데 성문 스님이 예. 중앙승가대 학인들 150명과 신도들 본인들이 이제 그 신도라고 하는데 깡패죠. 왜냐하면 신도들이 울통 벗고 쇠파이프 들고 문신 이래가지고 그저 예. 뭐 이렇게 동양화 이렇게 그린 예. 애들이 막 그 봉은사에서 뛰어다녔는데 신도라고 하기에는 좀 민망하죠. 예. 그래서 10여 명이 중경상을 입습니다. 네. 그런데 요거는 기사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 그 반대편에 있었던 그러니까 네. 미룬 스님 쪽 지금 그리고 그 황종진 스님 쪽의 얘기에 의하면 예. 그때 들어왔던 조폭들이 눈이 풀려 있었대요. 눈이 풀려 있었다. 예. 예, 본인들은 그때 자기들이 그쪽에서도 사람들을 동원해가 지키고 예. 있었는데 빨리 빠진 이유가 쳐들어온 애들이 예. 마약을 하고 들어온 것 같다. 그래서 쟤들은 우리가 무슨 짓을 할지도 예. 모르기 때문에 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빨리 후퇴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어쨌든 미룬 스님 예, 그리고 종진 스님, 황종진 스님 예. 이쪽에서 봉은사의 주지를 이렇게 쥐고 있었는데 예. 새로운 이제 주지를 서희연 당시 총무원장 쪽에서 이제 발령을 하면서 예. 어쨌든 당시만 해도 임명장을 가지고 주지로 이렇게 들어가도 순순히 이제 비켜주질 않으니까 예, 예. 결국 폭력 사태가 벌어지는 예, 이런 예. 이제 상황인데 유독 이 88년도가 심각한 문제인 것은 외부의 조직 폭력배들을 대거 동원을 했다는 예. 그런 사례가 되는 예, 거예요. 예. 그게 카메라에도 찍혔고 방송에도 나왔고 예. 그리고 4명이 승려들이 구속이 당하고 10여 명이 이제 조폭들이 연행을 당해서 조폭에게 이제 계보가 이제 예. 밝혀진 예. 거죠. 그 전에는 그렇게까지 밝혀지지는 않았었는데. 근데 안타깝네. 봉은사나 아니면 신흥사나 뭐 이런 큰 사찰들 외에도 예. 조금 이제 뭐랄까요 이권이 크게 뭐 두드러지게 예. 많아 보이지 않는 이런 중소 사찰에서도 주지 임명권을 둘러싸고 이런 폭력 사태나 이런 것들이 당시엔 많이 벌어졌습니까? 예. 아까 그 봉은사 이야기를 조금 더 예. 뒷이야기를 해주자면, 그때 당시에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서의연 총무원장의 지시에 의해서 그 예. 폭력 행위가 발생했다라는 그 방증을 하는 증거가 나중에 94년도에 나옵니다. 94년도에. 예. 이게 뭐냐면,
그 조폭들을 동원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네. 이제 보일이라고 하는 총무원, 그러니까 서의원 총무원장의 상자인데 예. 63년도에 서의원 총무원장한테 출가를 해서 동화사에서 계를 받은 스님인데, 그때 그 아까 말씀드렸던 조폭들을 동원을 했고 예. 그 조폭 중에 한 명을 또 꼬셨는지 아니면은 설득을 했는지 예. 그 중에 하나가 동원됐던 조폭 중에 하나가 출가를 해요. 출가를 아예 머리 보일한테 깎고, 예. 보일한테 보일 출가를 해서 상자로, 예. 계를 받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무송이라고 하는 승려인데, 무송, 예, 예. 본명이 이 무송. 예, 예. 이 무송 승려는 나중에 94년도에 종단 개혁하려고 할 때 예. 그 서의원 쪽에서 조폭을 또 동원했던, 94년도에도 예, 본인이 이렇게 조교사 근처에 호텔에 조폭들을 이제 숙박을 시키기도 예. 했던 예. 사람 중에 하나고, 예. 그 규정부 소속으로 돼 있었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폭력 사태에 동원됐던 조폭들이 또 서의원이나 예. 다른 쪽에 그 예. 근처에도 출가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일단 제가 이제 요 대목에서 사실 저는 이제 이 세상 내막을 오늘 진우 스님 통해서 처음 이제 듣다 보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의아스럽기도 한데, 첫 번째는 이 폭력 사태의 배후, 사실상 이 폭력 사태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예. 종단의 상층 권력부에 있는 예. 이 스님들이 지금 나오는 게 벌써 누굽니까? 서의연, 또 진경, 그다음에 정대, 해법, 그러니까 종신 미루 스님 이렇게 같은 나오니까. 경우도 예. 지금 봉선사에 그때 당시에 물론 반대편에서 당한 쪽이기도 하지만 예. 그쪽도 분명히 폭력을 같이 행사하기도 했었거든요. 예. 폭력 행위를. 예. 이제 근데 그분도 종회가 아니고 원로의 의장도 하셨고, 원로의 의장. 예. 예. 서희연 스님은 지금 대종사가 됐고 동화사 방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성문 스님도 불국사 주지도 하고, 그리고 이제 종단의 주요 보직들을 종회 의장도 하실 정도로 종단의 보직을 계속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폭력 사태의 주체라고 할 만한 분들이 전혀 꺼리낌 없이 예. 계속 조계종에서 조계종단의 상층부의 종권을 휘두르고 예.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조계종 자체가 정말로 폭력으로 얽혀 있는 그런 형태다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조계종 상층의 권력부들이 이런 이제 폭력 사태에 다 이게 개입되어 있다,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좀 저 사회자께서 이제 제가 지금 폭력 사태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예. 말씀하시지만, 폭력 사태가 일어나지 않고 수행을 여여하게 하고 청정하게 하던 절들 같은 경우는 이권도 안 되고, 예. 그리고 이권에 관심 없는 스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언론에 나올 일도 없었죠. 예. 지금 얘기하는 것은 돈이 되는, 그리고 돈이 되기 때문에 폭력배들이, 그리고 폭력승들이 개입을 했던 절들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게 전체적인 걸로 보여질 수는 있는데, 예. 저희가 지금 다루는 거는 조계종 폭력의 역사를 다루고 있고, 예. 그리고 경식이파 내지는 자승파의 예. 연원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폭행이 전부인 것 같지만, 예. 이거는 극히 자승과 서의원과 그리고 그 근처에 종상과 그 근처에 있던 폭력 행위들만 다루고 있어서 전부인 것 같지만 절대로 조계종 전체는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어쨌든 88년도 봉은사 폭행 사건이란 큰 사건이 있었고, 그 뒤에도 이 주요한 사찰, 예, 자승과 연관되어 있는 사찰 위주로 가니까요. 예, 자승과 연관되어 예. 있는 사찰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예. 90년도에 연주함에서 또 폭행 사태가 연주함에서요? 발생을 합니다. 연주함도 굉장히 이권이 큰 사찰이죠. 지금 봉은사 회주이기도 하고 연주함의 회주이기도 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승이죠. 예, 이경식 씨, 예, 이경식 처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90년도에는 연주함을 그 종산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들어갑니다.
종산 스님, 종상 스님. 종상 스님. 아시죠? 많이 들어봤죠. 들어봤는데요. 불국사, 그쪽. 불국사 지금 예. 회주이기도 하고 16 박물관장이기도 타자. 한 예. 16타자 예. 자승하고 친한 구인회회 멤버이기도 하고. 예. 근데 이 스님이 그때 정대 스님이 용주사 주지를 하고 있었어요. 예. 용주사 주지를 하고 있던 정대 스님에 의해서 연주암 주지 임명장을 받아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연주암 주지가 배송원 스님이라는 스님이었는데 예. 엄청나게 두들겨 팼나 봐요. 그러면서 종상 스님이 예, 종상 스님 쪽에서 이제 예. 사람들을 이제 동원해 가지고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돈까지도 다 뺏었다고 해요. 그에게 돈을 가로챘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연주암 주지가 됐잖아요. 종상 스님이 이렇게 밀고 들어가서 예. 그 연주함 주지가 된 거죠. 예. 그때 이제 총무원장은 당연히 서의연 총무원장이었고. 그리고 4년을 빳빳하게 이제 지키고 있었죠. 86년부터 90년까지 예. 총무원장을 했고 다시 연임을 한 거죠. 예. 그런데 그 종상은 90년도에 연주함을 배성원 스님으로서 뺏어서 들어간 거죠. 예. 물론 이제 형식적인 절차는 용주사 주지였던 그 정대 스님이 종상 스님한테 이제 끊어줬으니까. 아, 그럼 연주함은 용주사 말사? 예, 용주사 말사죠. 예. 그런데 4년 뒤에 임명장을 받는 연주함 주지로 임명장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상 스님이 4년 임기를 이제 주지 임기를 했고 94년도에 다시 그럼 주지가 바뀝니까? 예, 주지 임명장을 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종상당에 안 나가요. 아, 그러면은 뭐 종상 스님하고 이 정대 스님이 또 관계가 또 틀어진 겁니까? 그 사이에? 예, 그런 걸로 봐야죠. 그래서 그때 연주함 주지로 임명을 받은 사람이 자승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94년도에 오, 그러면 이 자승 스님이 주지 임명장을 받아서 왔어. 예. 근데 기존의 관례를 보면은 당연히 종상 스님은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것이고. 예. 그러면 또 폭력 사태가 또 벌어지는. 폭력 사태가 벌어졌죠. 예. 근데 의외로 싱겁게 끝납니다. 그래요? 그 이유가 왜냐하면 93년도에 불국사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을 해요. 93년도에. 예. 그때 종상 스님이 불국사 기획국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불국사 주지를 하고 싶어서 그리고 불국사 이권 때문에 폭행 사태를 일으키는데 그때 이제 그 불국사 말사 중에 분황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예. 그 분황사에 있는 도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을 종상 스님의 그 명령을 받은 스님들 한 3명이 가서 늑신 두들겨 패요. 그리고 93년도 말에 또 정원 스님이라고 하는 불국사 주지를 하려고 했던 스님을 불국사 주지를 또 문경 대승사에서 또 늑신 또 두들겨 팹니다. 그래서 종상당이 폭력 행위에 대한 걸로 해서 지명수배를 당해요. 아, 2차례 폭행 사건에 연루된 걸로 인해서 그래서 종상이 연주함을 그렇게 지키고 싶어 했는데 전면에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종상 스님은 당시 연주함 주지였잖아요, 그죠? 주지였는데 불국사 폭행 사건 뭐 이러저러한 부분 상당히 거리적으로 굉장히 먼데 여기까지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개입했던 그 돈이죠. 아, 돈. 이유는 종상 스님도 그 불국사 쪽의 출신인가요? 그래서 그 사건에 다시 돌아가자면 연주함 사건 때 자승이 우리 저 자료화면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그 특수부대를 동원했다. 특수부대 특수부대 출신들을 동원했다. 조폭들을 동원했다라는 의혹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종상 스님 쪽 일설에는 종상 스님이 직접 칼을 맞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병원을 못 갔다 그래요. 수배 중이라서. 그거는 이제 썰이고 명확한 거는 종상 스님 쪽 사람 그러니까 지키던 사람들이 칼을 맞아서 그 안양시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라는 기록은 있어요. 그게 와전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종상 스님이 칼을 맞았다라는 썰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그래서 자승이 2월 4일 날 5일 날 그 연주함을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키고 있죠. 야, 그러면은 어쨌든 이 우리가 오늘 다루는 것이 이제
자승처사 귀가 방송에서 이 폭력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현재 공식적이고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94년도 연주암 폭력 사태 때 이제 주지 임명장을 받고 기존의 주지였던 종상 스님을 이제 밀어내는 예, 그 예. 과정에 특수부대 기타 등등해서 동원을 해서 밀고 들어갔다. 이 부분이네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데 재미난 거는 여기서 아까 그 불국사 폭행 사태 때 폭행 사건 때 93년도에 분황사 주지를 하면서 두들겨 맞았던 사람이 예, 있다 그랬잖아요. 그 도호 스님이라고 하는 도호 스님인데 스님, 예. 이 이름을 좀 기억해 주세요.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연주함에서 쫓겨난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연주하면서 쫓겨난 사람이 언제 90년도입니까? 94년도에 연주함에서 94년도에, 쫓겨났다는 칼 맞았다라는 설이 있는 종상 스님. 예, 예. 종상이 언제 또 등장을 하냐면 예. 94년도에 등장을 합니다. 94년도 94년도 개혁 불사 때. 조계종 94년도에 개혁 운동 때. 예. 그러면 종단 개혁하면서 서의원이 몰아냈을 때 예. 그때 이 도호 스님과 종상 스님이 등장을 하는데 등장을 하면은 쫓겨난 쪽으로 등장하지 않고 쫓아낸 쪽으로 등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조금 두 예. 사람의 입장이 확 바뀌어요. 왜냐하면 94년도 종단 개혁 불사라고 얘기하는 예. 그때는 서의원의 삼선을 저지하기 위해서 예. 이제 촉발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의원에 의해서 쫓겨났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 종상. 종상 그렇죠. 그리고 예. 종상에 의해서 두들겨 맞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도일, 도오. 도오. 예, 그래서 예. 도오가 그 서의원 쪽에 붙어서 이제 또 폭력배를 또 동원하는데 일조를 하기도 합니다. 예. 예, 도호 스님과 종상 스님은 예, 예. 그 전에 이제 폭력 사건에 서로 대립된 관계였기 예, 때문에 이 도호 스님은 서의원 쪽에 있었고 종상 스님은 개혁파 쪽에 붙어가지고 예, 예. 또 이 뭐 어쨌든 이 폭력 사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제 예, 예. 연루되고 개입이 되는 이런 예, 형태가 예. 벌어졌다는 거죠. 예. 예. 94년도 사태 내지는 예. 개혁불사에 대한 그 폭력의 구조도를 보여주는 그 당시에 이제 보도 자료가 있어요. 예. 그걸 보면 총책 그 폭력 사태를 유발한 서의원 예. 측에서 유발하고 관리를 했던 총책임자가 보일로 되어 있습니다. 보일. 예, 예. 보일은 앞에 88년도 예, 예. 봉은사 폭행 사건 때 등장했던 예, 인물이죠. 그때도 진두지를 예. 했던 그 승려였고 예. 서의원의 상좌죠. 예.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고중록 계장이라고 하는 제가자입니다. 제가자네요. 예, 규정부 조사 고중록 계장이었습니다. 계장. 예. 예. 이 사람하고 보일이 영등포하고 목포 지역 쪽에 조폭들을 동원했다고 하고 그리고 사면이라고 하는 불국사 93년도 불국사 폭행 사건의 피해자였던 예. 이제 종원 스님의 상자가 예. 이제 그 울산 지역의 조폭들을 서의원 쪽에서 또 동원을 예. 시켜줍니다. 예. 그러니까 종상한테 당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제가 이제 전원으로 들었습니다만은 예. 그 서의원의 반대파, 그러니까 개혁회의 쪽이죠. 개혁회의 예. 쪽에 뒷돈을 댔던 사람 중에 하나가 그 연주하면서 쫓겨났던 그리고 불국사 사태로 지명수배를 당했던 종상이었다라는 종상이 돈을 꽤 댔다라는 얘기를 제가 또 전원으로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94년도 개혁 불사 당시의 폭력 사태라는 거는 어쨌든 서의원 총무원장 3선 저지를 위해서 예, 예. 개혁파 스님과 제가자들이 이 개혁을 요구하면서 이렇게 조계사로 이렇게 막 몰려 들어올 때 예, 예. 이거를 저지하기 위해서 서의원 쪽에서 예. 폭력배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목포 지역과 울산 예. 지역의 폭력배들을 동원을 막아내는 그 과정이 폭력 사태로 비화된 예, 그런 예, 부분인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88년도에 조폭들을 동원한 그 이력을 가지고 예. 94년도에도 전국구 조폭들을 마찬가지고, 동원을 했던 예. 게 서의원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서의원의 밑에서 같이 서의원 체계에서 총무부장을 하고 있었던 예. 정대 그리고 규정국장까지 하고 그리고 그 연주함 주지를 했던 예.
그 자승도 결코 자유롭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서희연 체제에서 정대 스님 또 그 상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승 스님, 예. 서희연 정대 스님과 정대 스님의 상자인 자승, 예. 서희연의 상자인 보일. 예, 서희연의 상자인 보일, 이들이 사실상 서희연 체제를 받쳐주는 예. 핵심적인 어떤 인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무력의 무력의 핵심이었던 핵심. 거죠. 예. 그 자승이 직접 진두지휘를 했던 연주암 예. 폭행 사태, 예. 94년도에 폭행 사태의 당사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 쫓겨났던 종상이 94년도에 또 다시 그 보일과 그리고 자승과 그 일파들에 대항해서 또 그 반대편이라고 얘기할 수 반대편에서 있는 또 작업을 개혁 했죠. 쪽에 서서 예. 또 작업을 예. 했다.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예. 개혁 회의라고는 했지만 예. 그 종상의 그 어느 지원. 정도의 예. 재정 지원을 받아서 성립된 이제 개혁 회의다 보니까 예. 종상에게 지분을 또 배려를 해줬고 더 안타까운 건 예. 당연히 서희연 체계에서 총무부장을 하고 용두사 주지를 하고 그 연주암 사태를 일으켰던 자승과 정대 스님이 예. 94년도에 징계를 받지 않고 징계를 아주 간단하게 받고 살아나게 되는 게 지금 현 상월결사라고 하는 자승의 일족들을 보존해 주게 되는 게 94년도의 종단개혁의 한계이기도 한계다. 합니다. 이 폭력 사태에 대해서는. 예. 일단 오늘 오늘은 뭐 아주 여기까지. 긴 이야기인데요. 저는 뭐 한 가지 좀 이렇게 예. 확인 좀 하고 싶은 게 어쨌든 저희가 이제 자승의 이 폭력 문제에 대해서 쭉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자승 스님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드러난 건 94년도 예. 연주암 폭력 사태 때 주지 임명장 받고 들어와서 종상 스님을 몰아내는 예, 그 그때 과정에서 이제 진두지휘했던, 예. 진두지휘하면서 폭력 사태가 벌어졌는데 예. 근데 그 이전으로 가면은 어쨌든 정대 스님의 상자이고 또 정대 스님 같은 경우에 서희연 체제를 이렇게 유지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예. 인물로 이렇게 역할을 했고 예. 이런 형태를 보면은 그 이전에 서희연 체제에서 벌어졌던 또 서희연 스님이 주도하면서 사실상 주도하면서 벌어졌던 이러저러한 이제 그 폭력 사태에도 이 자승이 일정 정도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이 드는데 당연히 어떻습니까? 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네. 추측인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 자신이 2015년도에 예. 그 백인 대중공사에서 고백을 해요. 어렸을 때 절백기하러 다니느라고 공부를 못했다. 그리고 좀 철들어서는 그러니까 90년대 이후겠죠. 예. 그 종단이 좀 안정하고 된 이후에는 본인이 이제 정치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건 94년도에 종단 개혁이 일어났는데 96년도에 자승이 바로 종의 사무처장을 하게 돼요. 아 그래요. 참 그러니까 그 서희연의 편에 서 있었던 사람이 94년도에 종의 사무처장을 하고 그리고 99년도에는 정대 스님이 예. 서희연 편에 서 있었던 정대 스님이 그리고 폭행 사건에 사주를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예. 정대 스님이 총무원장이 되기도 하잖아요. 야, 이게 그게 참 이제 조계종의 어떤 면에서 폭력의 역사. 조계종 이 권승들의 폭력의 역사가 심지어는 이 94년도 종단 개혁이라는 부분들도 어떻게 집어삼키고 있는지 예. 이런 부분이 잘 왜곡시키고 드러나고 있는, 있는지. 왜곡시키고 예.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은 94년도 어쨌든 조계종의 이 역사를 쭉 보면은 94년을 경계로 해서 폭력의 양상이 약간 바뀝니다. 아 그래요? 예. 어쨌든 뭐 개혁회의가 서희연을 몰아내고 개혁파가 이제 조계종의 실질적인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 이 과정에서 전반적인 이 폭력의 어떤 문제나 이 역사도 질적인 어떤 변화나 이걸 좀 달리할 것 같은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님 우리 오늘은 이야기 많이 하셨으니까 예. 다음에 한 번 더 94년 이후에 이 종단의 이 폭력의 역사라는 것이 어떻게 또 변모되어 가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야, 저는 사실 좀 얘기 들어보니까 어마어마한데요. 예, 저도 이걸 지금도 정리가 잘 안 돼 있긴 하지만 예. 뭐 거의 좋게 얘기하면 무협지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무슨 그 삼류 예. 그 조폭 영화를 보는 듯해요. 착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기본이 되며 부처님이 되는 근본입니다. 계란 삶의 질서이며 청정한 생활 규범입니다. 근데 이런 폭력 사태가 벌어지는데 이게 사회법으로 제재를 받거나 뭐 이런 부분들 이게 뭐 절집안에서 일어나는 불교계 내부의 일이니까 뭐 이렇게 정부나 이런 공안 쪽에서도 이렇게 개입을 하거나 관여를 하지 않겠다 뭐 이런 게 좀 그러니까 그것뿐만이 아니고 묵인 내지는 도움을 준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94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일이 예. 종로경찰서에 한 1,200만 원 정도의 예. 금품을 이렇게 뿌렸다고 하는 게 나중에 밝혀졌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권력과 예. 정권이 밀착돼 있는 곳에도 이 폭력 사태에도 정권과 정치권이 이렇게 그렇죠. 결합돼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절집안 내 이 폭력도 예. 모른 척 눈 감아줄 만큼 권력과 종단이 결탁되어 온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 다행히도 라고 얘기하기도 좀 민망하게 왜곡돼서 이제 98년도 이후에는 네. 이제 폭력의 형태가 조금 바뀝니다. 좀 시스템화되고 네. 이제 구색을 갖추는데 훨씬 더 잔인하고 네. 그리고 질기게 치밀하게 이제 이루어지는 폭력의 사태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시청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아유.